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 우선 아이들이 언스쿨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 안에서 부모와 함께 같이 생활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막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경험도 하고 뭐 외부에 또 이제 좀 더 나쁜 것들도 좀 이제 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 너무 온실 속에서 이제 화초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한테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우리한테 너무 이제 애들 과잉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들 우리가 받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중국 살 때도 보면 저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극명하게 달랐던 게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달라요. 문화별로. 맞아요. 문화별로도 다르고 예.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하면 그 가정은 어떠치라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땐 그 집이 과잉 보호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막 정말로 그러니까 뭔가 어느 부분을 보호해야 될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보호해야 되고 어떤 건 좀 이렇게 프리하게 좀 네. 자유를 줘야 되고 이런 네. 부분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황당한 부분이 외국에서는 중학생 정도까지는 자기 혼자 못 돌아다니게 해요. 그럼요. 네. 초등학생은 더더욱이 중학생이면 한 17, 16살까지 16살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초등학생이 혼자 돌아다니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도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막 그냥 혼자 다니고 그냥 혼자 길에서 그냥 혼자 다니죠. 학원도 그냥 혼자 가고 네. 진짜 초등학생들 진짜 혼자서 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세이프티 존, 그 학교 스쿨 존 그쵸. 그런 걸 해서 아이들 뭐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그런 좀 이렇게 범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안전한 어른들이? 영역도 있지만 있기는. 예, 있지만 그래도 안전 자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좀 굉장히 심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사방 경계를 할 것이며 찾기를 건널 때 어떻게 조심할 것이며 저도 깜짝 놀라요. 아이들 그렇게 그렇죠.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만 네네. 아니 스쿨존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학교 근처에 있는 거기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만 스쿨존이에요. 예, 그런데 그 외부 거기에서부터 집까지 혼자 가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데리러 오잖아요. 중국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집에서 초등학생 애가 걸어다니 혼자 애들끼리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등하교를 부모가 무조건 시켜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항상 이제 어른들이랑 함께 다니고. 저는 중국이 치안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는데 아이들끼리 다니는 적 진짜 못 봤네요. 진짜 못 봤네. 치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유럽 얘기를 들어봤더니 더 심해요 거기는. 법이야 거기는. 거기는 더 심해. 법적으로 그게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돼가지고 무조건 부모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고 처벌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 정도가 됐을 때가 조금 이제 중간지대. 이제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게 또 법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좀 그때는 조금 놔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중간지대 같은 느낌인 거고,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부터 스스로 아이들이 그렇게 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쵸.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세계적인 어떤 저는 그 기준점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그거는 저는
방치지. 방치죠. 네. 그거를 아이들이 세상에 나쁜 것을 경험해봐야 된다. 차에 치여봐야 된다. 네. 뭐 누구한테 뭐 맞아봐야 된다. 뭐 돈을 뺏겨봐야 된다. 폭력을 뭐 당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하나 당연히 저희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요. 그런데 그것이 방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방치가 되어 있죠.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고요. 맞아요. 오히려 안전은 거의 무시하고 네. 다른 걸로 아이들을 근데 뭐를 보호하느냐? 그렇죠. 너희들이 나중에 미래에 뭔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으려면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이걸 배워야 돼. 학습에 대한 것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렇죠. 개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희랑 좀 다른 그렇죠.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방치하는 걸 우리는 프리하게 하고 아니죠. 그분들이 방치하는 거, 걸 네,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우리는 울타리를 잡고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방치를 하고 있죠. 네, 자유롭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의외로 뭐 특히 저한테 적잖은 분들이 이렇게 네. 아이한테 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냥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만 이렇게 예뻐해 주기만 하고 그럴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그건 큰 오해거든요. 저는 그쵸. 어찌 보면 궁극적인 정말 좋은 군대라면 어때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지만 군대에 대한 것도 한국과 또 외국에 있는 군대들에 대한 비교를 어렸을 때 많이 해봤었는데 이제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하게 지키는데 네. 그 외적으로는 또 자유로운 부분이 많은 그렇죠. 외국 군대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 한국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이제 억압적인 부분이 상당한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네,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개입이 있고 억압적인 부분이 심했었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보거든요. 전쟁터죠. 네, 전쟁터죠. 네.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늘 많이 생기죠. 이 주제도 이제 세상은 여러 가지 네.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파도가 막 치는데 네. 그거를 잘 헤쳐나가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너무 과잉보를 하면은 경험치가 부분은- 오히려 떨어져서 아이들이 그 경험을 나중에 본의 아니게 하게 됐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일찍부터 경험치를 늘려나간 케이스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 때문에 과잉보호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저는 그거 같아요.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서 전쟁을 수행하게 해야 돼. 그것도 만약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군인이 수행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네. 아주 단순한 총알바지야. 그냥 일반 보병으로 그냥 총알바지야. 이런 경우랑 특수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경우. 이건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최소한 총알바지라고 해도 최소한의 군사 과정을 밟아요. 훈련소에서 과정을 밟아요. 네. 훈련소에서 어떻게 총을 쏘고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총검수를 할지 배운다고요? 네. 특수전의 경우는 훈련 기간이 엄청 길어요. 여기서는 안 죽어요. 여기는 전쟁의 상황을 훈련하는 곳이지 여기서는 네. 안 죽어요. 네. 여기서 죽이면 안 되죠. 네. 제대로 훈련을 시키죠. 특수전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전사를 만들려면 더더욱이 훈련이 길어 정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그게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그 상황에 어떤 임기응변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 치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라도 논쟁이 안 돼요. 제대로 된 케이스가 없어요. 네. 즉 생각 없음이죠. 생각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자기들이랑 다르니까 불쾌한 거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실속 아니에요? 우리가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분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면 과잉보호로 보이는 거고,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옳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인지부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게 호소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거는 훈련돼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밖에 나갔을 때 밖에서 아무리 인도를 걷는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어디에서 올지 어디서 자동차가 치고 들어올지 요즘 또 엄청 사고가 도시에선 많잖아요. 또 어디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올지 네. 자전거에 치여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끼리 부딪혀도 그럼요,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불이 날 수 있고 그렇죠. 비상구는 어디에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평상시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몸에 계속 배어 있도록. 네. 이건 교육으로 안 돼요. 맞아요. 훈련. 상황이 터졌을 때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훈련된 만큼 움직이는 거지 교육받은 것이 그 상황에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이랑 어디 장소를 옮길 때 그죠? 혹은 가는 동안 가는 길 전철 안 이렇게 대중교통 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이제 호텔을 가든지 했을 때도 네. 거기에 이제 승강기가 있으면은 네. 이제 승강기를 내려볼 수는 없지만 창 밖으로 애들 내려볼 수는 없지만 이거 이렇게 안에서 승강기를 착용을 해보고 맞아요. 하다못해 승강기를 거는 고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거를 아예 이제 우리는 맞아요. 습관처럼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항상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야 나도 살릴 수 있고 내 옆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 아빠 손을 무조건 잡고 있게 했고 지금은 우리 앞쪽에 걸으면서 그러니까 자주 그래도 다녔던 곳은 앞쪽에 걸으면서 이제 골목 같은 데를 사방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지금은 이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장을 서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아이들끼리만 사방 경계하기가 애매하다. 시간대도 또 저녁이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이제 늑대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맨 앞에 리더, 맨 뒤에 리더, 그 가운데 약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렬로 행군을 한다든지 여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단 말이죠. 넷밖에 없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딱.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건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것 외에 아이들이 또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때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임기응변을 하고 뭔가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서 해결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의욕, 어떤 근성, 어떤 몰입, 어떤 그런 목표치에 대한 어떤 달성에 대한 어떤 의지 등등이 굉장히 필요한 말이죠. 또 실패했을 때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냐는 거죠.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을 항목별로 철저히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교수법, 교육법, 그런 학습법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저희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학교에서 안전에 대해 그런 훈련을 시켜주냐고요. 그렇죠. 또 학교에서 인성이라든지 이런 인성 교육을 시켜주냐고요. 학교에서 창의학습 시켜주냐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고요. 아니 이 나라는 지금 입시교육 거기에 때려넣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공부 잘하면 잘하는 아이고 그거 못하면 못하는 아이고 그쵸. 그냥 그걸로 아주 단순 비교를 하고 그냥 찢어놓는 나라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미 이 나라는 이미 글로벌 사회가 되어 있고 네네. 이미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그쵸. 또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느 나라 사람과 또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네. 거고 어떤 글로벌 컴퍼니와 어떤 식으로 일을 그렇죠.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은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둬야 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쌍팔년도의 기준에서 크게 그대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글로벌 컴퍼니 기준 최소한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 그런 국가들 또 그런 이제 글로벌 컴퍼니들 국가로 따지면은 독일의 교육, 핀란드의 교육, 스웨덴, 덴마크 같은 또 그 스칸디나비아 삼국 그런 데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선진적 교육과 선진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맞아요. 교육하고 또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공부 없이 그쵸.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그죠. 입시 교육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그런 그분들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현실은 안 그러잖아.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또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심리학자들, 훌륭한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육제도일 텐데 그거를 니들이 뭐라고 그거를 까?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뭐 얘기가 그렇게 그냥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자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그쵸. 프레임 전쟁을 하자고 하면 저희는 뭐 할 말 할 말 없죠. 없죠. 네, 그때는 그냥 네 가세요. 네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아이들 키우세요. 저희는 이렇게 저희 부부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지금 이제 한국에 살면서도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런 사람들과 네. 연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물론 그럼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는 정말 전혀 조금도 학교를 다니면 무조건 그냥 그게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근데 아니죠. 철저하게 가정의 케이스에 달려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가정이 정말 뭔가 그게 든든하고 가정이 그게 되어 있다면 학교를 보내든 안 보내든 무슨 그렇죠? 상관입니까?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아이들 학교에 보낸다고 해도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잘 클 거라 생각해요. 네. 다만 아니 우리가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보내서 그 시간에 그쵸. 우리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또 뺏기고 싶지도 않고. 그쵸.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학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아니, 저희가 바보입니까? 왜 안 보내겠어요? 보내고 싶죠. 근데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상황상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은 한정적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학교들을 놓고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국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학교들 중에도 정말 좋은 학교 많이 있죠. 근데 그 학교를 우리가 보낼 수 있냐라는 거죠. 초, 중, 고등학교를 그런 학교를 우리가 골라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낼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학교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우리가 더 우수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시도했을 때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일반 학교들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시키셨으면서 잘 하고 계시면서 왜 학교에 오시려고 그래서 학교는 그저 최후의 보루입니다. 진짜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지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개개인성을 키워줄 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그게 훨씬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건데 왜 학교를 보내려고 하냐고 막 그러셨었죠. 근데 저희는 진짜. 그래서 이 과잉보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항목을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맞아요. 전문적으로 깊이, 명확하게 따져보셔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떻게 교육이 흘러가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지금 되게 많은 책과 미디어와 이런 데에서 지금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있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지 부조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들은. 학교가 창의성을 지금까지 죽여왔다라는 의견들. 너무 많은데. 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미국식을 찬양하는데 네네. 이 전 세계 교육계에서는 미국의 교육을 쳐주지 않아요. 미국의 교육이 수준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네. 물론 학교마다의 있죠. 편차가 좋은 있기 때문에 거는 그럼요. 그렇죠. 좋은 학교와 미국에도 좋은 학교가 많아요. 그죠.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평균치를 때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맹신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미 온 사방에 퍼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보지 않겠어, 듣지 않겠어. 그냥 내가 지난날 받았던 교육이 옳은 것이었고 우리 아이들도 이 트랙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야만 해라고 네. 그냥 정해놓고 달리는 것뿐이지 그 외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거 고집 부리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 이 과잉보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되게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네. 것도 보통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 과잉보호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관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과 안전에 안전.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좀 안전에 네. 안전은 대한 부분을 좀 저희는 좀 철저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안전은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안전 불감증이 심하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과잉 개입을 한다.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